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5 공공경제론 제 12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은 사회보험제도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사회보험이란 무엇인가 설명을 해보고 4대 사회보험으로 불리고 있는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양이 많은데 간략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이란 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때 경제적 피해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해나 사고가 일어날 것을 불확실한 거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거를 보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개인이 하게 되면 개인 보험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소셜 인슈어런스, 사회 보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보험, 즉 소셜 인슈어런스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상호 부담하는 이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강제적이라는 게 내가 들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즉, 월급을 받기도 전에 국가가 먼저 떼가요. 이게 강제적 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강제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고, 각 사회보험 제도를 보장하기 위한 어?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률이 존재하게 됩니다. 보험 일반에 대해서 살펴보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 사고나 재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사고의 위험이 나한테 신체적으로 올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도 올 수 있어요. 재산적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관련된 보험은 밑에 가지만 생명보험 이렇게 이야기하고 물건 관련된 손해를 보는 거는 손해보험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됩니다. 이 두 개 사이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사이에 제3의 보험이 있는 것이고 정부가 제공하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실업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요 인적 위험, 물적 위험 포함해서 인간이 노후에 소득이 끊어질 거에 대비하는 것이고 직장에서 잘렸을 경우에 소득이 없어지죠. 건강을 잃을 때 대비하는 것이고 이거는 산업장에서 재해를 입을 때, 산업 현장에서 다칠 때 공무원들은 산재보험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도 없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연금 대신에 요 세 개를 합친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으로 되고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4대 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은 국가보험이라고도 부르고 강제적으로 의무가입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내는 4대 보험 얼마 내느냐? 근로자. 여러분이 월급쟁이를 근로자라고 그래요. 기준소득 월급이죠. 월급의 4.5%. 건강보험 월 보험료 3.12%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연금보험도 사실은 반반 내요. 자기 직장에서 반, 자기 소득에서 반. 건강보험도 반반인데 물론 뭐 우리 같은 사립학교 규칙은 좀 다릅니다. 3.12%.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월급 20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200만 원에 5% 10만 원 정도가 국민연금으로 들어가고 6만 원 정도는 건강보험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용보험도 빠져나가는데 고용보험은 여기도 이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나중에 잘 살펴볼게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내지 않아요. 누가 내요? 사장만 내요. 사장만 내는 보험이 산재보험입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이 있고 각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이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 아니고 그 가족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갖추고 있다.
특수직 종사자는 특수직역연금이라고 하는데 특수직 종사자는 군인은 군인연금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따로 있어요. 교직원들 있잖아요.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사학연금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특수직 아닌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을 뺀 나머지 국민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국민연금이 적용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자가 10년 이상 월급여의 9%를 내게 되면 만 65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정해진 연금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월급의 9%인데 9%의 반은 내가 개인 부담이고 반은 사업자 부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4.5%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국민연금법이 개정됐어요. 여러분 중에 발표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행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보험료율 9%, 4.5, 4.5 나눠서 내고 2028년까지 40%로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늙어서 100만 원이 필요한데 연금으로 50만 원을 받아요. 100만 원 필요한데 이 필요한 100만 원의 소득을 연금이 50% 대체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40%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43%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금급여 지급보장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거 명문화돼요. 그래서 이 현행되고 있는 것들을 쭉 보면은 연금 소진이 2056년이면 연금이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 월급 이 연금 받을 때인데 이때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줄 돈이 없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주든지 뭘로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보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부터 0.5%씩 인상을 해서 2033년에는 자기 월급의 13%를 내게 됩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소득 대체율은 민주당은 늘 늘리길 원했는데 민주당이 다수니까 43%까지 높여서 구성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급여 지급 보장은 이렇게 3조 이 2를 신설해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 세금으로라도 보장한다. 이렇게 명문 규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산 크레딧 이때는 둘째 자녀부터 뭐 이렇게 해줬는데 이건 첫째 자녀부터 한 명만 있어도 11개월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군복무 크레딧 군복무하면 6개월 인정해 줬는데 여기 12개월로 확대했고 기금 소진 시기는 그래서 56년에 뻥크가 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2071년까지 2071년 되면 저는 이 세상에 없을 텐데 여러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때 연금 소진 시기를 그러니까 한 번 더 이거 연장하는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일부만 지원했는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내년 1월 1일부터 이 개정 내용이 반영되는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도 통과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개정 내용이 적용되게 된다.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국민연금은 이 맨 밑에 있는 노후에 생활하기 위해서 아까 소득 대체율 이야기했잖아요. 기본적인 소득 대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맨 밑에 1층으로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고 2층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 퇴직연금이라는 걸 별도로 하게 되는데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층에 해당하는 거는 자기 자유로 프라이빗한 그리고 삼성생명을 가입하든지 ING 생명을 가입하든지 다양한 개인연금을 넣는 그래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1층, 2층, 3층의 연금이 필요한데 가난한 사람들은 3층 연금 할 여유가 없죠. 그리고 직장 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퇴직연금도 없죠. 그래서 결국 기대는 게 국민연금이고 직장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또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나이 들어서 국가가 순수하게 아무 내는 돈 없이 주는 거, 노령, 연금, 지금 30만 원 노인네들한테 주고 있는데 그것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따지면 4층이 되겠죠, 4층. 누가 얼마를 내느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업장가 있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업주 4.5, 근로자 4.5.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는 사정이 없잖아요. 사장이 없으면 본인이 다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 생활 안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는데 여기는 본인이 소득의 9%를 다 부담해야 된다. 자기가 사장이자 근로자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현재는 9% 내게 돼 있고 이 앞에 여기 과표에 해당하는 기준소득 월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신의 월급을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들쭉날쭉한 월급을 좀 표준화시킨 것, 이것이 기준소득 월액이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받는 거 보면은 여러분의 부모님 같으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64세부터 받는 것이고, 저는 69년생인데, 저도 65세부터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국민연금이고, 저는 사학연금을 받는데, 사학연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연생에 따라서 조기에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요거 나이는, 왜냐면 명퇴를 하거나 일찍 퇴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은 65세부터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얼마를 받는가? 내가 월소득이 20만 원밖에 안 됐다. 그러면 2만 2만 원 정도 연금보험료 냈잖아요. 노후에 23만 원 받게 돼 있고 내가 375만 원 냈다. 그러면은 9%로 33만 원 냈고 노후연금은 88만 원 정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는 이게 자기가 낸 돈, 근데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문제예요. 금방 죽으면 한 달 받고 죽으면 뭐 연금이 별 의미가 없죠. 그럴 때는 일시금을 받는 것이고 오래 살 것 같다 그러면은 연금으로 받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일반 국민에 대해서 돌아가는데 이거를 관리하는 데는 NPS라고 그래가지고 국민연금공단 이거는 전주에 가 있습니다. 공기업 지방 이전에 따라서 전주에 가 있고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운영할 때 수익성, 안정성, 공정성, 유동성, 운용 독립성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을 많이 생각하니까 공무원연금과 비교하면 어떤가? 공무원연금은 훨씬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간에 한 400만 원 월급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월 연금이 400만 원 소득자에 대해서는 월 연금이 여기는 104만 원 받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은 256만 원 받게 돼 있어서 이 중간을 보세요. 결국 평균적으로 볼 때는 국민연금은 자기 낸 돈의 1.7배를 받게 되는 데 비해서 공무원연금은 설계된 자체가 2.7배를 받게 되어 있는 연금이래요. 공무원연금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이렇게 단순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러나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고소득 400만 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이 훨씬 더 혜택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국민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거, 돈이 지금 한 2천조 원이 쌓여 있어요. 국민연금. 나중에 이거 다 주면 다 나가는 거예요. 통장에 쌓여. 그래서 매년마다 돈 내는 거, 국민연금 내는 거를 받아서 그 돈으로 연금 받을 사람한테 주는 거,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금을 주는 거, 이거는 부가 방식이라고 하고, 매년마다 자기가 낸 거 이렇게 쌓아놔요. 자기가 낸 거 자기 이렇게 쌓아놓고, 그걸 가지고 주는 거는 적립 방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부분 적립식이죠. 일부는 적립하고, 일부는 부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가 방식이 문제가 나중에 인구가 줄어들면 돈 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빵꾸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가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로 따져 2056년 새로 개정된 걸로 따져도 2071년에는
그 많던 돈이 다 없어져 버려요. 노인네들이 많고 노인네들 다 돈 줘야 되니까. 아까 소득 대체율 이야기했는데 내가 노후에 필요한 소득,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기준이죠. 지금 현재 40%인데 이거를 지금 43%로 올려놨다 이야기했잖아요. 어떤지 이 좌파들은 이걸 더 50%까지 올리자고 하지만 우파들은 그건 개인이 책임져야지 국가가 왜 50% 이상의 책임을 지냐.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높으면 좋겠지만 그만큼 강제적인 보험료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은 40%밖에 안 되잖아요. 공무원연금은 63%까지 되니까 공무원연금이 더 소득 대체율이 높은 제도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비슷해졌습니다. 바뀐 제도에 의해서는 옛날로 따지면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노후 생활에 문제가 없는 데 비해서 일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돈 100만 원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이 소득을 재분배하는가 이렇게 따져보면은 실질적으로 노후에 늙은이가 돼서 동일한 연도에 다 같이 80세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많이 살까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이 훨씬 더 오래 살아요. 그 부자들은 받는 연도가 더 많기 때문에 동일한 연도를 같은 날짜에 같은 연도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려주니까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자들이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익인지 알 수 없다. 미국에서는 따져보니까 오히려 부자들에게 저소득층이 아니라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한 게 국민연금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연금 수령액은 매년 연간 수령액 곱하기 생존 연수인데 누가 더 오래 사는가? 부자들이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총액 기준으로 누가 더 받는가를 가지고 소득 재분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이 동일한 연도를 산다면 뭐 소득 재분배가 되겠지만 부자들이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냐 이런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이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재정은 안정할까? 아까 얘기했잖아. 57년도에 이게 빵꾸가 나서 이렇게 지금 2,561조 원이 쌓이게 됩니다. 2030년 가면은 지금도 거의 한 어? 1,000조 가까이 쌓여 있고요. 지금도 1,000조 가까이 쌓여 있고. 근데 이렇게 많아졌던 돈이 2,500조 넘었던 돈이 갑자기 노인네들 다 약속대로 주고 나면 이때 앵꼬가 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늘려놓은 거예요. 70년대까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때 젊은이들이 더 내게 만든 것이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게 불평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세대에 사람이 많아지면 오히려 뭐 이게 더 늦춰질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분석은 세테리스 파리부스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봤을 때는 어? 이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은 젊은이에게는 더 많이 내게 하고 노인네들은 좀 안정성을 보장해준 상대적으로 젊은이들에게 불리한 개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때부터 소진되는 요거 재정 전망이라는 거를 기재부와 어, 보건복지부가 함께 하는데 요 기금 소진이 되면 참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지금 대통령제라고 하는 거는 딱 5년하고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개헌되더라 4년하고 끝나기 미래에 대해서 책임을 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으로 보장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합의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국민연금 가입자하고 수급자가 이렇게 많아져요. 수급자가 어? 더 많기 때문에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으면 빵꾸 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2057년에 빵꾸 나고 이걸 2071년까지 연장하는 개혁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은 신체적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것이 개인 보험으로 될 수 있지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입니다. 이 건강보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건 보험료를 내야 돼요.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의료급여라고 국가가 세금으로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맨 밑바닥 3%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나머지 모든 국민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은 애초에는 따로따로 지역 조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000년에 모든 직장 의료보험조합을 단일조직으로 통합해가지고 지금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만들어졌죠. 이게 지금 원주에 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공기업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이 규칙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돈을 안 벌어도 여러분 부모님 밑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여러분이 건강보험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부양자 나오잖아요. 피부양자. 엄마 아빠가 부양자고 피부양자의 자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관리하는 주체는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하고 실제 실행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 그다음에 이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1년에 100조 원이 나가거든요. 이게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의사랑 환자랑 짜고 치는지 이런 것들 심사평가해야 되는데 이거 심평원이라고 그래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별도의 전문기관이 있고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여기서 건강보험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보험료 올려야 되지 않는가 이걸 관련된 결정을 하는 데가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그건 다 보건복지부 소속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 요양기관이 이제 병원이에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예를 들면 내가 10,000원어치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개인 부담금 한 2,000원만 내고 나머지 8,00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이 의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는 2,000원 받았잖아요. 8,000원은 여기에다 청구를 해요. 청구를 하면 여기에 심평원에 청구를 하면 이게 제대로 치료를 했는지 예를 들면 1,000원짜리 치료하고 10,000원 달라고 하는 건지 이거 검사를 해요. 의사가 거짓말하지 않는지 그걸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용카드도 한 달 뒤에 그 돈이 찍히잖아요. 이것처럼 건강보험도 심평원을 갔다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것도 돈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는 돈은 바로 여기로 들어가지만 본인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온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처럼 5,200만 명이 있는데 아까 맨 밑바닥에 3% 인구 비율로 3%에 해당하는 150만 명은 건강보험료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의료급여라고 하고 있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의료보험. 직장이 안 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지역 의료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내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직장에 다니면 3.5%, 사용자가 3.5%, 공무원들은 국가가 3.5%, 사용자니까 국가가 사용자 이렇게. 사립학교 교직원은 요 사용자 부담을 우리 학교와 국가가 또 나눠서 합니다. 3대 2로 나눠가지고 사용자, 우리 학교 총장님이 30%, 2.1%, 국가가 1.4%, 국가가 이만큼 보장해 주는 것이죠. 교육기관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월급에서 내는 거는 동일하게 3.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언제 어떻게 받느냐. 아프면 병원 갔을 때 받는 것이죠. 요양급여로 받는 것이고. 건강검진 때도 받고, 내가 아파서 병원에 요양하고 있을 때. 장애인 보장급여비, 뭐, 임신, 출산, 이러한 형태로, 어, 건강보험이 지급된다. 그래서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건강한 사람의 돈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아픈 사람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돈이 이전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건강보험
급여, 돈을 받게 되는데 65세 미만 이 경우에는 일반 환자, 의약, 분업, 예외 환자의 구분으로 해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한 30% 정도 된다. 10,000원어치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으면 3,000원은 내 돈으로 내고 3,000원은 내 돈으로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에서 그 돈을 내준다. 이렇게 이야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강보험 재정도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들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년에 100조를 걷어서 100조를 건강보험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부족할 때는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돼요. 네? 보험료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강보험이 한때는 박근혜 정부 때는 나름대로 플러스 남았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많이 건강보험 그러니까 아프면 예를 들면 성형수술했는데 국가에서 해주겠어요? 그런 것도 안 해주죠. 그러나 이빨 치료한 거는 해주죠. 그래서 그게 보험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입장에서는 10만 원짜리를 3만 원에 할 건지 10만 원 생돈 다 내고 할 건지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적용되지 않는 거는 성형수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자기 돈 100%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늘렸어요. 늘려가지고 늘려가지고 이제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데 지금은 건강보험 재정이 이제 내년 정도에는 마이너스로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국민건강보험료 월급에서 떼어나가는 보험료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니면 국가가 세금으로 메꾸든지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공적 보험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고 개인이 또 보험을 들거든요. 생명보험사라든가 어? 실비보험 들잖아요. 그걸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공과 민간 부분의 적절한 균형, 기능 분담이 이루어지게 건강보험제도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내 직장에서 잘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업보험이라고도 하는데 공식 명칭은 고용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8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 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내가 그 직장에서 잘렸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다. 그러니까 3, 6, 18 하면은 6개월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최대 8개월 동안만 받을 수 있어요.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3개월, 그죠? 3년 미만인 경우 5개월, 5년 이상한 사람은 7개월, 10년 이상한 사람은 8개월 동안 실업급여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받던 월급의 한 60%를 생활비로 주는 거죠. 그래서 상한액이 있는데 많이 받았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어? 최저시급의 80% 그래서 이걸 하한액으로 이렇게 따지고 최대 지급액은 일 하루 기준으로 6만 6천 원 따져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업금 무한대로 주는 게 아니고 생활을 도와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최대 하루 6만 6천 원 계산해서 준다. 한 달치를 준다. 그래서 최대 8개월까지 준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정이 지금 이렇게 넉넉하지 않죠.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면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실업자가 아니면 취업자인데 청년 실업자, 실업자들이 많아지면 고용보험 재정도 빵꾸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경제가 좋을 때는 나름대로 적립금이 늘어나겠지만 지금 이건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인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것도 다시 빵꾸가 나고 결국은 고용보험료도 어? 높여야 되는 그러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재보험 살펴보면 산업재해라는 뜻이죠. 공장이나 그런 산업 현장에서 다쳤을 때 또는 죽었을 때, 이거는 100% 사업주의 부담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좀 더 아주 위험한 사업장이면 건설업처럼
매일 사람들이 죽어. 우리나라 1년에 500명이 넘게 건설업체에서 죽어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산재보험료가 더 세요. 근데 공무원은 거의 위험할 경우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은 아예 산재보험이라는 게 없고 안정적인 직장, 금융권 이런 데는 상당히 낮은 보험 요율을 적용하게 돼 있다. 그래서 1%에서 10%로 차등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숙박 음식업을 한다. 그럼 여기는 8%를 근로복지공단에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에서 8%, 10%인데 그리고 이 모든 사회보험 네 가지는 다 4대 보험 통합 징수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정부 회계론이라든가 창업 행정론 가르칠 때 이런 4대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받게 되는 거 나는 요양급여 다쳤을 때 요양급여 일을 못하니까 휴업급여 성병보상연금 장급 이런 것들을 산재에 적용이 되느냐. 근데 출근할 때 신문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출근할 때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그게 산재가 되면 출근 시간, 퇴근 시간도 인정하도록. 이게 법원에서 산재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것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이 늘 어, 근로자와 함께 싸우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건데 법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재보험도 2030년이면 고갈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사회보험이. 그래서 결국 고갈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료율을 올려서 더 많이 걷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도 재정이 그렇게 안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회보험에 관련된 윌리엄 비버리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국을 사회복지국가로 만들겠다. 그래서 요람에서 어린아이가 누워있는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보고서를 만들어낸 사람이 윌리엄 비버리지고 비버리지 보고서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The essence of civilization is that man should come to be led more by hope and ambition and example, less by fear. 정말 멋있는 말이죠. 우리 문명화된 사회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인류가 사람이 공포에 벌벌 떠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공포에 떠는 거는 줄여주고 응? 뭐가 있어야 돼요? 희망과 야망과 어? 응? 샘플에 해당하는 이러한 표본을 따라가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이끌려야지 공포에 이끌리는 사회는 그 사회는 시빌라이제이션 문명화된 사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국민이 by hope, by ambition, by example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 이끌려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회복지국가고 사회복지국가의 설계를 보고서로 만들어낸 게 비버리지 경, 영국의 상원의원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비버리지 보고서라는 게 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그 내용의 핵심이 지금의 사회복지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하고 수업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